올해부터 성남시 장애인 권리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방송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방송이죠, 오늘이. 네. 첫 번째 방송은 성남시 장애인 권리센터가 생기게 된 연유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와 재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문가의 대응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성남시 장애인 권리센터 김무흥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되게 네. 오랜만입니다. 그죠? 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하여튼 지난 방송 우리 녹음하고. 네. 예. 우리가 이제 기관에서 직원 연수를 다녀왔어요. 양평으로. 예. 양평에 산음 국립휴양림이라는 곳인데. 네. 그때 2월 초에 갔는데 그때도 눈이 왔어요. 예. 네. 그래서 시설도 너무 좋았고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하고 휴식을 즐기면서 또 올해 사업을 힘차게 예, 우리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의 심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뭐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런 시간, 아주 좋은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복지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 문제, 권리구제 문제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 사업을 진행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네. 올해 한 6번 계획돼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사기막골에 있는 성남시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한번 진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개인적인 건데 장애인 재활상담사라는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 장애인 복지나 재활 영역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활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새로 된 거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시험을 1차 시험을 지난 2월 중순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제가 1급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얘기는 지난 방송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미국도 상당히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이 장애인 재활이나 이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해왔었는데, 미국은 1944년도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이 재활 상담, 영어로는 리해빌리테이션 카운셀링인데, 이 전공이 생기면서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말 그대로 이제 재활 상담사들이 이 영역에서 아주 중추적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미국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장애인 복지나 재활 분야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이런 업무들을 해왔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는 국가 자격 제도가 생기면서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전문 영역으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분화가 돼서 그렇죠, 맞습니다.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전문화, 이게 특수화, 그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의사가 하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정말 전문가가 많아서 그거에 많은 또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라는 학문 자체가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너럴하게 배우거든요.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사회복지 하신 분들 중에서도 스페셜라이즈 이렇게 좀 특수화되게 장애인 복지나 아니면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를 한 분들이 있긴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사회복지보다는 이 장애인 재활 상담이나 재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훨씬 더 전문적인 공부들을 많이 하겠죠. 커리큘럼 자체도 장애인에 특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장애인 이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이나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이 고객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어서 너무 좋고요. 예,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거기 어디지? 그 휴양지에서 이렇게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좀 회식도 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진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되겠네요. 예, 이제 제가 센터장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은 항상 부담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워크숍을 몇 번 가면은 이제 저는 일 중심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논의도 많이 하게 되고 회의도 막 밤늦게까지 하게 되고 작년에 이제 그런 시행착오가 겪어가지고 이번에는 최대한 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의 가기 전에 워크숍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회의를 좀 많이 했어요. 사전 회의를.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제 좀 그 핵심적으로 해야 될 회의만 하고 중간에 이제 게임도 좀 하고 다행히.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눈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산이. 그래서 산에 이제 등산도 하고 눈 내리는 산을 그럴 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최진희 PD님이랑 저는 연락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니까 뭐 결혼기념일 기념인지 하여튼 제주도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통해서 알았거든요. 어떻게 제주 잘 갔다 오신 거예요? 잘 갔다 오긴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간 날에 제주도에 이제 막 비가 오고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좀 약간은 좀 그게 좀 아쉬웠는데요. 좀 전반적으로는 좀 좋았던 여행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도 제주도가 너무 좋은 데 중에 하나죠. 한국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 차례 가기도 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가면 비가 오더라고요. 제주도. 겨울이고 뭐 여름이고 갔다 하면 비가 와가지고. 아니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갈 때 이제 성산 일출봉을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제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는 분들 중에 휠체어 이용자도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좀 되게 걱정이 되면서 그 감안하고 한번 올라가서 가보셨구나. 이렇게 봤는데 과연 이거 이렇게 아무래도 좀 휠체어가 올라가려면 이제 뭐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경사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설치를 하면은 이제 또 자연이 또 많이 또 훼손이 되지는 않을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나? 우리 장인들은 또 막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이렇게 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최 PD님하고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눌 주제가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접근권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가가 그게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예산적인 아니면 인력적인 여러 가지 물적 그 자원이 충분히 그 담보가 된다면 당연히 보장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자연경관 훼손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장애인 복지 내지는 이런 장애인 재활 분야에서의 쓰는 용어 중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양쪽 다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장애인이 편안한 디자인이라면, 장애를 갖지 않은 분들한테도 편안한 디자인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경사로라든가, 그죠?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고, 그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작년까지 29,700불인가 그랬다는데 그래서 전 세계 10개국만 거의 그 정도 그렇게 수준으로 왔다는데 전 세계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여행에 왔는데요. 예. 네. 제가 결혼을 한지 4년이 됐는데. 예. 얼마 안 되셨네? 네. 얼마 안 된. 저는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얼마 안 되셨어요? 저 작년이 20주년이었어요. 와. 예. 벌써 20주년, 작년이 20주년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예. 네. 좀 빨리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예. 저는 지금 44인데 벌써 4주년. 아, 그러셨구나. 안 나면 안 해요. 네. 예. 아무튼, 오늘 이제 땡소사님하고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적극권과 이동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 자, 적극권과 이동권. 예. 이동권은 알겠는데 적극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네. 사실 좀 접근권이 이동권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학계나 아니면 장애계에서 여러 가지 뭐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그 법에 그 두 개의 정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우선 우리가 흔히 접근권이라고 하면 이제 장애계나 재활계에서 얘기를 정보통신권하고 네. 그다음에 시설이용권 그리고 이동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들을 하긴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대표적인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법이죠? 네, 첫 번째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요게 있고 두 번째 법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각각 좀 전에 우리 PD님께서 질문하신 이동권하고 접근권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 법이 이제 아까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보다는 좀 더 먼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접근권에 대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장애인 등은 여기서 장애인 등이라고 한 이유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등 그죠? 그 일상생활에서 이 어떤 이동에 있어서 편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이런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자, 지금 얘기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이 자, 위에서는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예,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좀 전에 우리 그 제주도에 어디라고 그랬죠? 성산일평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이용할 수 없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법에서도 그 얘기 나오죠. 자,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접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예. 자, 이게 되게 우리가 그냥 표현상으로 접근권, 이동권 얘기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이 접근권이라는 것이 그냥 이 말 그대로 그냥 어디를 뭐 들어가고 진입하고 이런 권리 보장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아주 기초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권리인 거죠. 이 접근권이라는 게. 근데 이 접근권 중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이 이동권은 뭐냐. 그럼 이동권은 아까 얘기했던 법 말고 두 번째 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네, 이 법에서 나오는데 이 법에 보면 자, 이동권이라 하면 교통약자는 사실 여기서 교통약자는 이제 장애인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이라든가 그죠? 고령자,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를 포함합니다. 교통약자는. 근데 이거 먼저 이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똑같이 나오죠. 예. 그래서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그 다음에 여객시설. 예, 여객시설이니까 뭐, 철도, 비행기, 그 다음에 배, 다 포함되겠죠? 및 도로. 도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전동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게 바로 이동권이라는 것입니다. 좀 명확해지셨죠? 예. 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법에서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그 어떤 제재 조항도 있고 벌금도 물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건 이제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 내지는 인식의 문제. 이 장애인의 접근권이나 이동권의 문제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실 장애인 당사자들도 나 때문에 여길 다 데려부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맞아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당사자들마저도. 그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접근권이나 이동권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인 이해.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감히 그런 의문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예. 네, 여기서 햇빛투기더 1부 마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시험니 소리 희망소리의 공감 선화 FM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향기 없는 우리 동네 햇빛투기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햇빛투기더에서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김우웅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애인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접근권에는 정보통신권 그리고 시설 이용할 권리, 이동할 권리가 있는데 이 정보 접근권을 보면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잖아요. 예. 아까 센터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소수자를 위해서도 예산을 또 줄여서 또 시설을 사고 또 서비스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인권을 얘기할 때 돈하고 연결이 있다 보니까. 예. 흔히 이제 자유권, 사회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동안 사회 참여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접근권하고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지방선거 때 얼마만큼 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정보를 얼마만큼 줄 것인지 그리고 그 투표장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접근성이 또 얼마나 좋을지 이것도 참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단체 쪽에서 아니면 자립생활센터 같은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작년에 참정권. 센터에서도 뭔가 맞습니다. 사업을 하셨잖아요. 참정권 교육을 해서 뭐 성남에 거주하는 한 1,000명 장애인들한테 교육도 실시하고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참정권은 상당히 많은 부분 확보가 그러니까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장애인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제 접근권 안에 이동권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꼭 장애인에게만 또 해당되는 것도 아니죠.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친구들과 이제 전주 여행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휠체어 이용자 2명 그리고 활동 보조인 1명 그리고 저희 부부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근데 저희 엄마가 좀 다리도 불편하시고 허리도 불편하세요.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 시절에 이제 좀 몸이 좀 많이 노동이 좀 많이 해가지고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데.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지금 예. 무릎 수술하신다고 막 예.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계단이 많거나 예. 좀 길이 울퉁불퉁하시면은 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저를 이제 또 장애가 있고 또 정도일처를 타시는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전주는 이제 좀 멋져 골목이 이제 막걸리 거리가 좀 유명하잖아요. 전주에, 예. 그 막걸리 거리에 갔죠. 가는데 근데 다 좋았어요. 이제 거기는 막걸리 거리라서 그런지 예. 가게마다 이렇게 좀 장애인들이 들어가기가 좀 괜찮은 곳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턱도 없고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에 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한다고 거기에 이제 구멍을 뚫고서 구멍 뚫은 데다가 이제 이렇게 장기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좋죠. 이제 이쁘다 하는데 이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실제 이용을 하시는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 길을 걷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차도로 이렇게 좀 이동한 저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아주 아무래도 우리 최진희 PD님께서는 장애를 본인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이 해피투게더와 같은 이 장애인 어떤 그 인권이나 복지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하시다 보니까 더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 그죠? 장애인 관점에서. 실제로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실제로 진짜 그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그 어플리케이션 앱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공 일자리로 저희 센터 활동을 하고 계신 분 중에 김성훈 씨라는 장애인 당사자분이 계세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성남 관내를 되게 활동적이세요. 되게 좀 중증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활동적인데 활동보조인하고 같이 두 분이 되게 활동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실제로 성남 관내에서도 되게 불편한 데가 많죠. 특히 도로라든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수진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한 경험을 실제 영상도 찍고 또 기록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적도 있는데 여전히 많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지하철에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아직도 엘리베이터 없이 수직 리프트가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 남한산성 입구역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전동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한테 좀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인권적으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편의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복지가 아무래도 서울시가 이제 인구도 많고 워낙 발전돼 있으니 예산도 많고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실제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한테 모욕감을 주는 휠체어 리프트를 다 없애겠다. 다 엘리베이터로 대체하겠다는 어떤 약속을 한 바도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들 단체한테. 그래서 성남 안에서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나마 이제 성남은 역사가 좀 여기 좀 깨끗한 편이고 해서 그런 불평이 약간 좀 적은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약간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언제 이렇게 약타적인가, 모란역인가. 거기서 이제 휠체어 이용하는 게, 제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오신, 나이 드신 분들이 타면서, 자네는 좀 나중에 타, 우리가 먼저 타, 이렇게. 맞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경우도 좀 있던데,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이 상당히 장애인들한테는 유용한 교통 이동 수단이긴 하잖아요. 대중교통이. 근데 이제 그 핵심이 사실은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올 때 수단 자체가 과거에는 없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이 장애인 이동권,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이동권 운동에서 상당히 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 1월인데 지하철 4호선 저쪽 안산 쪽 종점역일 거야. 아마 오이도역이라고. 지금도 있죠, 당연히.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두 부부가 그때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아니었고요. 이렇게 약간 리프트 같은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1월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잖아요. 예. 빈번히 가끔 있죠. 그래서 그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단체들이 이 이동권 투쟁을 전개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저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KBS 뉴스를 포함해서 전국의 메이저 방송사에서 다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역 철로를 점검했어요.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철로를 몸에 쇠사슬을 묶고. 기억나요. 예, 다 기억나시죠? 예. 되게 저도 인상적으로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피나는 투쟁을 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얻어낸 게 바로 이 전국의 이 서울 경인권 전체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예요, 사실은. 그 일을 계기로 사실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이제 이 노인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비장애인 이용자들이 장애인 전동 휠체어 탄 이용자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인다든가 그 다음에 철로하고 전동차하고 이 플랫폼하고 거리가 멀어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하철 안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죠. 예. 실제로 저도 이제 가끔 자동차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하지만 지하철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이제 제 동탄에서 이제 이 성남으로 출퇴근하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전동 휠체어 한 대가 만약에 나타났다. 그럼 모든 이 시민들이 예, 저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여기를 이용하냐. 예. 자, 그리고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지하철 내에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근데 개중에 전동 휠체어 탄 분이 지하철 안에서 이동할 때가 있어요. 이동하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A지점에서 탔는데 B지점으로 이동해서 내리고 싶을 수도 있고, 예. 이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마 그럴 경우에는 이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내려야지 본인이 이동하기가 편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의 시선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 좁은 통로에서 저 휠체어를 타고 왜 움직이냐. 정말 이게 바로 이 잘못된 문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방송 때도 우리 센터의 사업의 큰 기둥이 권리구제하고 인식개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또 어떤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이 인식개선의 문제, 그러니까 이 문화를 바꾸는 문제,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아주 왜곡된 시선과 편견을 바꾸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장애인의 인권을 제대로 이제 실현시키고 보장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남시 장애인 권리 증진센터 김무은 센터장님과 장애인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하루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청취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몇 달 전에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검사님이 쓰신 기고문이었죠.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예상 낭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아기가 태어나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더 늘려야 된다고요. 장애인만 편한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거죠. 교통약자가 꼭 장애인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땡트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렸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햇빛투게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 햇빛투게더 최준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